안녕하세요. 족부정형외과 전문의 김지범이 들려드리는 발에 관한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종아리의 통증 및 발바닥 통증의 원인이 되는 비복근이 짧은 아킬레스 힘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비복근이 짧은 아킬레스 힘줄, 아킬레스 건의 단축이 오늘의 주제인데요. 먼저 아킬레스 힘줄은 뭐고 비복근과 어떤 관계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킬레스 힘줄은 종아리 알근육인 비복근과 가자미 근육에 연결이 된 힘줄입니다. 종아리 알근육은 이 사진에서도 잘 보이죠. 이렇게 알처럼 튀어나온 두 개의 근육을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로 해부학적 모식도를 보면 종아리 알근육이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고 이 종아리 알근육을 걷어내면 넓고 강한 가자미근이 나옵니다. 이 종아리 알근육을 저희가 비복근이라고 하는데요. 비복근과 가자미근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 힘줄이 아래로 내려오면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걸 저희가 아킬레스 힘줄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킬레스 힘줄이 짧다 하면 다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종아리 알근육이 강하고 짧은 경우, 즉 비복근, 종아리 알근육, 비복근과 연결이 되어 있는 아킬레스 힘줄만 짧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흔하고요. 그렇지만 아킬레스 힘줄이 짧은 효과가 적기 때문에 걸음의 변형을 유발하기보다는 통증만 유발합니다. 두 번째로는 드문데 아킬레스 힘줄 전체적으로 짧은 게 있어요. 이거는 매우 드물고 굉장히 많이 짧아지기 때문에 통증보다는 환자들이 주로 걸음의 변형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게 됩니다. 오늘은 흔하고 통증을 유발하는 종아리 알근육이 강하고 짧은 경우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릴게요. 자, 종아리 알근육이 짧은 경우는 변형이 심하지 않아서 주로 걸음보다는 통증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도대체 어디에 통증이 생기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장단지나 종아리, 그러니까 저희가 즉 아랫다리의 뒤쪽이죠. 그 부위에 통증 및 당기는 증상이 생기고요. 아킬레스 힘줄염도 잘 생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걸을 때 보면 체중이 많이 가해지는 요 시기에 발목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킬레스 힘줄은 요 장단지, 종아리의 뒷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발 뒤꿈치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발목이 위로 올라가는 이 시점에서 아킬레스 힘줄이 굉장히 팽팽해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걸을 때 체중이 가해지면서 차고 나갈 때 발목이 위로 들어 올려진다고 그랬죠. 이때 아킬레스 힘줄이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아킬레스 힘줄이 체중을 받아야 돼서 많이 당겨지는데 아킬레스 힘줄이 짧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킬레스 힘줄이 심하게 당겨지겠죠. 그러면 아킬레스 힘줄과 연결이 된 근육이 당겨지고 아픕니다. 그게 장단지와 종아리의 통증이고요. 아킬레스 힘줄 자체가 힘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힘줄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게 아킬레스 힘줄염이에요. 발바닥도 아플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2014년 바룩 선생님이 발표한 해부학 사진을 보면 아킬레스 힘줄과 발바닥 근막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짧은 아킬레스 힘줄은 발바닥 근막을 계속 잡아당기게 되고 발바닥 근막에 잡아당긴 상태에서 계속 디뎌지게 되면 발바닥에 계속 힘이 가해지죠. 그럼 발바닥 통증이 더 쉽게 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증을 유발하는 비복근, 즉 종아리 알근육이 짧은 아킬레스 힘줄 어떻게 진단하냐고요? 이학적 검진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아킬레스 힘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아리 뒷부분에서 시작해서 발 뒤꿈치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힘줄이 짧으면 발목이 잘 위로 안 올라가게 돼요. 근데 비복근이 짧게 된 거는 아킬레스 힘줄의 일부만 짧은 거잖아요. 그래서 무릎을 폈을 때에만 발목이 위로 올라가는 게 제한이 되고 무릎을 굽히면 발목이 위로 잘 올라가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저희가 아킬레스 힘줄이 짧기는 짧은데 종아리 알근육만 짧은 아킬레스 힘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짧은 종아리 알근육은 아킬레스 힘줄의 10% 정도만 짧게 만들기 때문에 무릎을 폈을 때에만 발목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제한을 하고 이는 숙련된 의사의 이학적 검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종아리 알근육이 짧아서 오는 아킬레스 힘줄의 단축, 치료는 어떻게 하냐고요? 걸음의 변형이 오는 게 아니니까 먼저 통증이 있다면 증상 치료를 해볼 수 있겠죠. 증상 치료는 스트레칭하고 체외 충격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굳어서 짧아서 빨리 굳고 딱딱해진 아킬레스 힘줄을 계속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통증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요. 체외 충격파는 짧은 것 때문에 상해에 있는 아킬레스 힘줄과 발바닥 근막 그리고 종아리의 근육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근본적으로 아킬레스 힘줄을 늘리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완전히 해소가 안 되거나 아니면 자꾸 재발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킬레스 힘줄을 근본적으로 늘리는 치료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보톡스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비복근 연장을 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보톡스라는 거는 미용 목적으로 하는 보톡스랑 같죠. 그래서 종아리 알근육 부위에 보톡스를 놔요. 그러면 근육의 감소가 이루어지고요. 이 상태에서 열심히 스트레칭을 하면 실제로 아킬레스 힘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가 미미하죠. 그래서 이걸로 효과가 있으면 좋은데 이걸로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수술을 합니다. 수술이라고 해서 크게 느껴지지만 당일 수술로 가능한 간단한 수술이고요. 이렇게 3cm 정도 절개를 해서 비복근의 근막을 절제하는 수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수술은 짧은 절개로 가능하고 당일 수술로 가능합니다. 불편하시면 적극적으로 수술 받으셔도 큰 문제가 없는 수술이에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아리 통증과 발바닥 통증의 원인이 되는 비복근이 짧은 아킬레스 힘줄. 그래서 이러한 비복근이 짧은 아킬레스 힘줄의 증상은 종아리 통증, 발바닥 통증, 아킬레스 힘줄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진단은 발목의 움직임을 측정하면 되는데 무릎을 폈을 때에만 발목이 올라가는 것이 제한되는 경우 저희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주로 숙련된 의사가 이학적 검진을 통해서 진단할 수 있고요. 치료는 대증 치료를 먼저 해볼 수 있습니다. 증상만 완화시키는 거죠. 아킬레스건 스트레칭하고 체외 충격파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호전이었다면 아킬레스 힘줄 자체를 늘리는 근본적인 치료를 해볼 수 있는데 종아리 알근육에 보톡스를 놔서 근력을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비복근의 근막을 절제하는 수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킬레스 힘줄의 단축은 걸을 때마다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운동, 여행 등 이러한 여가 생활을 즐기는데 굉장히 많은 제한을 줍니다. 그래서 100세 인생에서 행복하게 사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하셔서 행복한 발걸음 찾으시길 소망합니다. 건강한 발걸음, 행복한 100세 인생, 발에 가는 톡톡이 함께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다수의 TV 프로그램에서 족부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제가 좀 더 자유롭고 자세하게 제 지식을 말씀드리고자 제작하였고요. 네이버 족부 김지범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와 질문이 가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